새해가 왔습니다. 새해라는 것은 그냥 자연의 달력을 바꾸는 것만 새해가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삶의 출발을 다시 다짐해 보는 것으로서 새해의 의미가 있지요. 이 새해가 왔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젊은 날에 삶의 설계와 그 성취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군에 오기 전에는 그래도 사는 것이 사회적 현실 안에 던져져 있다가 이렇게 조금 더 물러나 있을 때 공부하다가 중지하고 좀 어디 일하다가 중지하고 내가 서 있을 때 비로소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이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삶을 가다듬어 보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 삶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애인이란 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애인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지요. 그리고 산다는 것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젊은 날 어떤 모습으로 나를 애인을 생각했느냐. 내가 바라는 애인의 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애인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다 큰 장병들이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걸 나는 어떻게 생각해 봤느냐. 그래서 그 생각이 살아간다는 것에 반영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본연적인 혈연의 관계 위에서만 느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이 누구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간섭으로만 들리고 아버지가 무슨 뭘 하라고 그러면 억압으로만 들리면 안 되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하근찬 소설가가 쓴 순환이대라는 작품, 그 소설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한 번만 회상해 보십시다. 그건 시골의 저 산골에 사는 농부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일제시대 때 농사 짓고 있는데 붙잡혀가지고 일본에 징용 갔다가 한 팔이 없어져요. 폭격을 맞아서 한 팔이 없어요. 한 팔이 없어서 고향 땅에 와서 한 손으로 호미질을 하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농부에게는 용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을 이제 자라면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아들이 다 자랐는데 이제 청년이 되니까 또 6.25가 터져가지고 전쟁이 나서 일선에 가버렸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또 기다렸다. 돌아오면 우리가 살아볼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몇 년 만에 아들이 드디어 어느 날 휴전이 된 후에 집에 갔더니 편지가 왔다. 몇 월 며칠 고향역에 제대를 해서 옵니다. 아버지가 그날이 돼서 천아버지들이 다 그렇겠지만 장터에 들러보니 뭐 애 먹일 게 있겠어요? 강고등 하나 새끼줄에 매달고 역에 갔는데 몇 년 만에 처음 만나는 아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려서 대합실에도 못 들어가고 광장 전봇대 옆에 서서 기다리는데 드디어 기차가 오고 사람들이 내리고 그리고 고개 들어보니까 아들이 제대 모자 쓰고 제대복 입고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됐구나. 이제 잘 살아보자 했는데 웬걸 기차가 떠나가면서 바람을 일으키니까 휙 일으키니까 멀쩡하게 서 있는 아들 바지가랑이 하나가 깃발처럼 펄럭이. 이놈은 일선에 가서 발이 하나 없어져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이거 어떻게 사나 저거 어떡하나 얼마나 절망이 컸겠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일선의 참호 속에서 전투를 해보니까 동료들은 죽는데 자기는 발이라도 하나 주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고 몇 년 만에 고향 땅에 와보니까 모든 것이 다 정든 곳이고 익숙한 곳이다. 쳐다보니 전봇대 밑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좋아서 아버지요 하고 와서 매달리니 어떻게 했어요? 둘이 집으로 가야지. 집에 가는 길이에요. 동네를 다 와가서 큰 개천이 있는데 거기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걸려요.
아버지가 보니까 발 하나 가진 아들이 못 건너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아서 야 이놈아 너는 팔이 둘이니까 이 강고등어 들어. 나는 발이 둘이니까 너를 업지. 업어보니 한 발이 접혀. 그 다리 위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그래 내가 네 팔이 되고 네가 내 팔이 되면 우리 안 잘 살아보겠나. 이것이 생각이에요. 팔이 되고 발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부자 관계의 의미성을 내가 어떻게 삶에 반영시키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버지를 닮은 같은 피의 아들이 아니라 그 피의 내용을 이런 발이 되고 팔이 된다는 생각을 통해서 삶에 반영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다는 것의 제일 첫 번째 과제예요. 젊은 날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의 좋은 것을 내가 어떻게 사물에서 찾아서 내 삶에 반영시킬까 이것을 설계해보고 걱정해보는 젊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늙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살아오는 동안에 굳어진 자기 머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것의 변화의 역사를 만드는데 힘이 들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는 길 속에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만이 최고라고 고집하게 되는 그런 생각의 굳어짐도 영향이 있지만 젊은 날의 좋은 점은 바로 이와 같이 좋은 삶의 구경들을 많이 내가 흡수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건데 입혀갈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젊은 날이 가장 기쁜 축복이다 말이에요. 올해 새해는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정립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꼭 실행적 과제를 가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 삶에 대해서는 실행적 과제라는 게 간단해요. 우리 박목월 시인이 중학교 2학년 때 돈이 없어서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혼자서 자취를 했는데 11월 말쯤 어느 날 학교 갔다가 되게 추운 날인데 집에 와 보니까 새빵 돈을 못 내서 새돈을 못 내서 주인이 쫓아내더래. 이불, 책, 냄비 이런 것들을 대문 앞에 놔두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불을 뒤집어 들고 지고 냄비 들고 책 들고 갈 때 생각해 보니까 아무데도 아는 사람도 없고 한데 방금 나왔던 교실 거기가 비어 있을 거다. 이 오늘 밤은 교실에 가서 자자. 그래서 다시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 갔더니 학교가 캄캄한 밤이니까 문이 잠겨서 다 닫혀 있더래요. 그래 어떡하나 싶어서 거기다가 이불 놓고 보따리를 놓고 거기 쪼그리고 앉아 기다렸더니 웬걸 하늘이 도왔는지 그 교문이 열리면서 담임선생이 나오시더래요. 보니까 담임선생이 일찍을 서가지고 그날 늦게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왜 여기 와 있어?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담임선생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야 따라와. 그러더니 보따리 들고 들어갔더니 학교 온실에 데리고 가더니 야 이놈아 너 이 온실에서 지내. 온실에 풀들 얼어 죽지 말라고 불 펴놨으니까 여기서 보내. 그래서 그 겨울을 온실에서 보냈답니다. 온실에 가만히 떼기를 깔고 그 위에 이불 피고 누워보면 캄캄한 밤하늘에 맑은 유리 위로 별이 보이고 그래서 그 별에게 가슴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별이 친구가 되고 별이 이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의 이야기를 적어보자. 그래서 시인이 되고 싶어서 거기 나와서 소나무에다 연필칼로 시인 이렇게 새겨놓고 시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이 얘기를 내가 대학교 입학해서 얼마 지난 다음에 하시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보고 하는 이야기는 잘 들어. 내가 시인 된 거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온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늘 쳐다볼 때 내가 지붕 없는 집에 사는구나
생각이 들었더라면 나 지붕 있는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됐겠지. 내가 별을 가슴에 껴안아서 시인이 됐어. 젊은 날 네 가슴에 무엇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 글로 가는 것이야. 너는 그런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없이 살아가셔야 되겠나? 이건 직업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해보고 싶다는 걸 가질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의 성취를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걸 우리는 전망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날에 해보고 싶은 삶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을 뭘 해보고 싶다는 것에 따라다니다 보면 내 삶에 해보고 싶은 것을 놓치기가 쉽고 또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없이 직업에 뛰어들어가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군생활 동안 내 삶에 있어서 직업은 확정된 게 없었을 테니까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돈 벌어서 해보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삶의 전망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설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 이 해보고 싶다는 말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동물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습니까? 새끼가 애미보다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어야 살고 내 자식이 나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나은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문화라는 말은 컬처, 컬츄라, 컬티베이트라고 그래요. 경작하다 이 소리입니다. 백두산, 설악산, 오대산, 천년가도 제자리 자연일 뿐입니다. 그 산자락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해낼 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건 이게 문화가 되는 나은 것을 택해 삶을 변화시키는 건 바로 인간이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간만의 이야기예요. 생명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터전 안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해보고 싶은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우리는 전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은 큰 거 아니에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내가 뭘 해보고 싶은 게 있나? 뭘 해보고 싶은 게 있나? 어디 여행이라도 안 가고 싶나? 내가 어떤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 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 지향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돈 벌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정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글로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망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많이 가진 걸 우리는 풍요로운 삶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되시겠습니까? 이게 젊은 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꿈의 성취에 대한 욕망을 세우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내가 저기 피지라도 한번 갔다 와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한 달에 2만 원이라도 모아보자.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몇 년을 두고 계속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 2만 원쯤 우습게 알고 길바닥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젊은 날 제일 많이 가져야 할 것이 이런 전망성의 이야기예요. 또 이 전망성에 맞춰서 또 한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주체성의 확보입니다. 남처럼 살아보자. 남 부럽지 않게 살아보자. 젊은 날은 남의 눈이 잘 띕니다. 남이 어떤 옷 가진 거 한 가지만 가진 거 봐도 그것이 신기해 보이고 누가 무슨 구두 하나만 딴 거 신고 와도 달리 보이고 휴가 가서 시내 나와보면 딴 사람들은 전부 활기차게 보이고 자기는 어디 왜 떨어져 있다 나온 사람처럼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다운 여러분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하나하나는 다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는 여러분 옷도 똑같은 거 입기 싫어하시죠? 그것은 왜냐? 내가 생명의 내용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란 걸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옷도 같은 걸 입기 싫어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속에 들어있는 나라는 주체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주체는 수직으로 보면 역사성, 수평으로 보면 사회성, 내가 사람 틈에 끼어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인의 능력, 나는 또 어떻게 잘한 사람인가 하는 역사성에 대한 자기 확보의 노력, 이 좌표 속에 자기를 잡아놔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을 만들어가는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대학에 처음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셔서 봉투를 하나 큰 걸 만드셔서 이름을 썼더라고요. 박동규 이렇게 썼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용돈을 주시는데, 야 이놈아, 내가 우리 집 형편은 어렵지만 너 대학 생활하는 동안 남한테 밀리고 남한테 지지직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용돈을 우리 집에서는 좀 후하게 넣었다. 친구들 돈 낼 때 같이 내고 누구 할 때 같이 도망가지 말고 같이 잘 지내라. 그러면서 아껴 써라 그러고 주시더라고. 학교 와서 1학년 때 이제 그 용돈 들고 와서 지내보니 신입생들이라 인사할 놈도 많고 차 마실 놈도 많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문과는 선배들이 또 문학하는 선배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야 신입생 모아놓고 일장 연설 술만 잔뜩 먹고서 야 나 가볼게. 그리고 혼자 가면 술값을 우리 나누어서 갚아보니까 맨날 용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한 15일 쓰니까 끝장나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맨날 엄마 돈 뭐 용돈 다 썼다는 소리 못하는 차비 그러면 어머니가 막 야단치고서는 차비에다가 점심값 정도는 더 보태서 나를 주. 그러고 지냈는데 언젠가 석 달쯤 지냈을 땐가 차비 그랬더니까 진짜 차비만 주시. 그래서 엄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절로 가시더라고. 내가 그날 학교 갔어요. 어떻게 하겠어? 학교 가야지.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 다 듣고 점심시간 때 9시, 12시 가까이 돼서 나오니까 그 동성동 서울대학 캠퍼스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벤치에 누가 돌아 앉아 있는데 회색 코트를 입었는데 이 코트가 이런 데가 다 삭은 거야, 뒤가. 다 낡은 코트 입고 머리가 허연 사람이 거기 앉아있어. 난 몰랐어. 그냥 지나가는데 뒤에서 동규야 그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가실 때 그 코트 입고 나갈 때 우리 아버지 대학 갈 때 내가 그렇게 낡은 코트인지 몰랐어. 사람들 틈에 끼어진 우리 아버지 코트는 너무너무 낡은 것들이야. 가슴이 멍클하더라고. 늙어 보이고 그러시. 그래서 아버지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 만나러 왔지. 그랬더니 날 데리고 그게 서울대학 옆에 그 바라크로 지은 대학 그 식당이 있었는데 글로 데려가더니 야 앉아 밥 먹자 그래. 점심을 시키더라. 근데 돈가스 먹는 거 시켰어. 한창 뭐 대학 이거저거 처음 오셨으니까 이것저것 물으시다가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안방에 갔더니 네 엄마가 방바닥에 엎어져서 해성통곡을 하면서 엉 울고 있더라. 너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너 오늘 차비만 달랑 지켜서 학교 보냈다며. 오늘 저거 하루 종일 강의가 있는데 배고파서 어떻게 공부하나 그러고 울더라. 너 아버지 씻고 그래서 엄마 돈 못 갖다 주는 거 이해하지? 너 엄마 울리지 마. 그러고 내 어깨를 잡으지. 내가 정말 지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 그러고 나오는데 그 식당 문 앞에서 그 낡은 코트에 뭐 손으로 이렇게 넣더니 그 집안에 보니까 일찍 오셔서 식권 10장을 사셨어요. 그걸 내 손에 지켜주면서 이 자식아 배고프거든 이것 뜯어서 밥 달라고 그래. 이것은 역사성 속에 파악된 내 자신의 좌표입니다. 이것은 바로 삶을 설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 자신의 의미성이에요. 나는 그 속에 자라난 자식이라는 그 좌표를 이런 역사성과 이런 공간성, 사회성 안에서 나를 쳐다보는 눈이 있을 때 비로소 이런 전망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보고 싶어하는 삶의 본질적 씨앗을 여러분 자신이
설계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 힘과 용기와 미래가 내 손에 잡히는 거이고, 이건 남과 관계없는 내가 해보고 싶어하는 진정한 모습의 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동생이 6살 때예요. 아버님이 어느 날 송판을 톱으로 이렇게 쓰시다가 저 6살 먹은 놈하고 밟으라고 했나. 이거 밟고 서 있는데 아버님이 이 톱질이 빗나가서 이 발등을 이거만큼 쓸었어요. 뼈가 보일 정도인데 우리 6살 먹은 아이가, 막내가 울질 않은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고 울질 않아. 가만히 서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이거 꼬맬 때 울더래요. 아버지가 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날 데리고서, 야, 걱정이다. 그놈이 안 울어. 너 가서 물어봐라. 왜 안 울어? 나 좀 물어봐라. 말을 안 해. 그래. 내가 가서 그 6살 먹은 놈 껴안고, 야, 임마, 너 왜 안 울으니? 아버지 걱정할까봐 안 울었어. 6살 먹은 놈도 지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울지도 않고 서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내 자리가 어디 자리에 서 있다 하는 자기 자신의 삶의 가장 기본적 틀을 이런 반석 위에 올려놓았을 때 내가 살아보고 싶어 하는 삶의 내용을 만드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 사람이니까 맨날 누가 얘기하는데 흔들려 생기면 이게 설계가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점을 확보할 때 이 전망가의 좌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올해 신년에 꼭 여러분들이 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 훌륭한 것과 덜 훌륭한 것, 보다 나은 기술과 좀 부족한 기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훌륭하게 자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지요. 우리는 제일 낡은 게 제일 최신의 형인 줄 알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선진된 기술을 내가 보지 않고선 또 어떻게 알겠어요? 젊은 날 여러분들이 훌륭한 삶을 보는데 구경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가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노래방 가서 가슴을 시원하게 하면 자기 속에 있는 때를 씻어내는 카타르시스의 양식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줘. 더러운 영화를 보더라도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나를 다른 사람 안 만들어주는, 나를 변화시키는 촉매적 요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영화를 보시다가 눈물이 핑 돌아보신 분, 고향에 있는 엄마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섬찟해서 홀로 눈물을 흘리신 분, 왜 그랬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새는 사람다운 진실한 사랑,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하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후회, 안타깝고 답답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 닮아보고 싶은 것으로 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젊은 날 이런 것도 없으면 되시겠습니까? 내가 성장할수록 더 원숙한 인격체로 바꾸어가는, 내가 삶의 주인으로 원숙한 인격체로 바꾸어가는, 닮아보고 싶어하는 좋은 것들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문화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날에 내가 어떤 문화를 수용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진로가 달라지고 내 인격체의 성장의 역사가 달라지는, 내가 좋은 걸 보지 않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어떤 직위에 올라가도 인격이 뒤떨어지면 그런 직위에 올라서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서울대학 교수 오는데 인간 들 되면 여러분들이 저 존경하시겠어요? 인간 되면 내 인격적 성장의 역사지요? 이걸 내가 어떻게 쌓아가느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는 바로 이런 방법, 만든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예쁜
애인과 결혼해서 살아도 5년만 지나면 그 애인의 얼굴은 내가 만들어준 얼굴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야지요. 내가 그 사람은 사람 대우해주면 남루한 옷을 입혀놔도 어디 가도 당당한 얼굴로 서 있는 여자를 만들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면 암만 좋은 옷을 입혀놔도 얼굴에 우습긴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인도 사람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육체적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대우를 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나는 여러분들이 올해 새로운 삶에 대한 생각과 그 전망과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주체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방법, 이것을 볼 수 있는 이 사자의 등식 속에서 여러분 한 해를 설계하시고 올해 마지막에는 나는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사람으로 크시기 바라면서 이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뭐 물으실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해군 복지근무지원단에 근무하는 일병, 이병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나를 좀 더 알고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 역사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 내가 어떤 부모 밑에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반성. 두 번째는 이 사회성의 확보는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을 못하니까 좋은 책 속에 들어있는 그 좋은 소설, 안 그러면 좋은 수필, 안 그러면 좋은 철학책 속에서 나와 비교되어진 삶을 쳐다보는 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걸 안 봐서 그래. 영화도 안 보죠. 그러니 무슨 재주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누가 모르실까요? 해군 복지단에 근무하고 있는 일병 안경호입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군대에서 준비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뭐 군대에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겠죠. 그것도 친구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나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군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군대에 있는 속에 훈련받는 거 빼놓고 일하는 거 빼놓고 남는 시간에 내가 뭐 했던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은 것을, 좋은 것을 보려고 내가 애쓴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 바로 이 좋은 것을 향한 내 눈의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좀 좋은 게 없을까? 이 생각만 머릿속에 한 해 하시고 살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